바둑 영재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갑니다. 대한민국 바둑 영재 발굴 프로젝트 영재 찾아 산만리. 안녕하세요, 배윤진입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바둑 꿈나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바둑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바둑TV와 한국기원이 전국에 있는 바둑 영재들을 발굴, 육성하고 우리 한국 바둑의 미래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영재 찾아 산만리에서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영재 제보를 받았습니다. 1차에서는 기력 및 수상 이력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코치진이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2차 현장 평가에서는 코치 한 명이 직접 찾아가 대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 기보를 토대로 국가대표 코치진이 최종 영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둑 영재로 선발된 꿈나무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먼저 국내 인류 프로 기사들에게 정기적으로 1대1 지도 대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바둑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에 동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죠.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제공되는데요.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영재 발굴 현장으로 같이 가실 분은요. 현재 국가대표 코치진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홍민표 구단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홍민표 구단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재 찾아 산만리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또 어떤 또 영재들을 만나서 좋은 바둑 내용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좀 고민되고 기대가 됩니다. 네, 홍민표 구단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네.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이제 바둑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니까 좀 흥미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에 대한 꿈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홍민표 구단은 어렸을 때 바둑이 왜 좋으셨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는 네. 그냥 이기고 지는 그 단순한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면 기쁘고 뭐 지면 좀 화도 나고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에 좀 도취됐다. 많이 이겨보셨군요. 네, 좀 많이 이겨서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 바둑 영재 발굴 프로젝트 영재 찾아 산만리. 자, 과연 오늘 어디로 떠나볼 건가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네. 말이 있듯이 이 왕십리 이 근처에 지금 3학년 학생 둘이 전국대회 성적도 아주 좋고요. 네. 상당한 실력자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달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들인지 지금 빨리 바로 가보시죠. 네, 바로 이곳에서 바둑 영재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원용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원용 프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충암도장에서 이제 9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김원대 학생과 홍준선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최원용 8단입니다. 어떤가요? 이 꿈나무들의 또 장단점을 또 속속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홍준선 학생은 특별히 뭐 그 장점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단점이 없습니다. 특별한 단점이 없고 실수가 거의 없다는 거. 그 학생 실력대에 비해서 실수가 많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김원대 학생은 술기나 그 전투에 능한 바둑이고요. 초반 부분은 조금 미숙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두 학생이 바둑 영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정말 바둑을 좋아하고요. 지금 나이대에서는 정말 노는 걸 좋아할 나이인데 그것보다 바둑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을 사랑하는 점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인지 정말
네, 이제 바둑 영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당초등학교 3학년 3반 김원대입니다. 네, 김원대 학생을 먼저 보게 됐는데요. 김원대 학생 지금 혹시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요? 살짝 떨려요. 부모님이 시작 전에 어떤 이야기 해주셨을까요?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두라고 해줬어요. 네, 본인의 바둑 잘 발휘할 자신 몇 % 있을까요? 100% 있어요. 기대가 되는데요. 좀 떨리지 않으세요? 좀 상당히 좀 멋진 늠름한 이렇게 어린 학생과 바둑두게 되니까 제가 더 설레고 좀 떨리는데요. 오늘 한번 저도 100% 발휘해서 원대랑 정말 재밌는 내용의 바둑을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생각이세요? 일단 이미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걸 먼저 본 것 같고요. 이렇게 저는 좀 패기로운 모습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바둑에 딱 잘 표현해 준다면 저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 학생 오늘 장점 잘 발휘하길 바랄게요. 화이팅! 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점 젖바둑으로 홍민표 구단과 김원대 어린이의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세 칸 높은 협공은 오랜만에 보네요. 최근에는 세 칸 낮은 협공 또는 뭐 한 칸, 두 칸 낮은 협공, 두 칸 높은 협공은 가끔 보이는데 홍민표 코치가 첫 수부터 좀 올드한 정석을 들고 나오면서 자, 얼마나 좀 구형 정석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는지 첫 수부터 테스트를 해갑니다. 지금 장면에서 저렇게 씌어가는 것도 하나의 정석이죠. 바로 나와 끊으면서 초반부터 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리자로 씌어간 수로는 쉽게 둔다면 두 칸 뛰는 수, 이쪽으로 한 칸 뛰는 수, 좀 간명한 정석들이 있는데 나리자로 씌어간 이상은 백도 나와 끊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정석 또는 복잡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도 느는 수, 늘고 이렇게 나리자 달려서 굉장히 길고 복잡한 정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막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 막아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단수 친다는 것은 단수 치고 나서 한 칸을 뛰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냥 가만히 한 칸을 뛸 수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쪽을 나와서 백이 끊는 것은 흙이 조금 굴욕 같아 보이지만 여러 번 이 선을 먼저 밀어둔 후에 귀 쪽을 잡으러 가면 백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쪽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은 흙이 흔쾌히 버리겠죠. 이거는 백이 한 점을 잡고도 흙을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자, 몇 점을 구사했는데 이건 홍민표 구단이 초반부터 조금 바둑을 어지럽게 또는 어렵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뜻이 보이네요.
백이 미리 하나 밀어둔 수의 뜻이 바로 이렇게 지금과 같이 장문으로 씌워서 흙의 행마를 좀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만히 나올 수도 있고 이쪽을 먼저 끊어서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왔다는 것은 차례대로 단수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겠다라는 뜻이겠네요. 지금도 물론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흙의 수가 좀 채워져 있고 백이 강력하게 잡으러 갔을 때 수상전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 중앙 쪽으로 빠져나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단수 쳐서 회돌이 쳐서 흙의 모양을 좀 뭉치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백이 고민하는 것은 이쪽으로 미는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빵따냄은 당하지만 여기를 막아서 상변 쪽을 봉쇄하는 수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지금처럼 포도송이를 만드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기분이 괜찮습니다. 흙이 좀 모양이 뭉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백도 같이 이 돌들이 떠 있고 여기 나중에 막아서 움직이는 수도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흙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김원대 어린이가 초반부터 전투를 전혀 피하지 않고 홍민표 구단의 수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직까지 기풍이 드러난다랄 만한 수들은 없었지만 전투를 마다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보통 좀 침착하게 지켜두고 장기전으로 이끌고 가는 포석들이 다른 이제 어린이 도전자들에게는 보였었는데 오늘 김원대 어린이의 바둑을 보니까 굉장히 전투에도 나도 자신 있다. 좀 호전적인 기질이 엿보입니다. 자, 흙의 모양이 우선은 좀 뭉쳐있기 때문에 빨리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좀 좋은 행마를 찾아서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그리고 하나 언제든지 막아두는 것이 악수는 아니라서 아무 때나 하나 막아두면 막아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히는 것보다는 여기를 하나 막아두어서 그때는 백이 여기를 어딘가를 두더라도 아직 숨통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를 하나 막아두는 것이 지금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젖히는 수를 둘 수도 있고요. 젖히면 아마 끼워서 올 겁니다. 자, 좀 늘어서 탄탄하게 우선 힘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여전히 여기는 하나 막아두는 게 언제든지 흙이 권리이자 또 이걸 아끼고 백이 그냥 잡게 해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거기를 끼워서 여기를 밀어달라는 뜻이에요. 밀면 이렇게 리듬을 타서 잡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를 하나 막아놓지 않은 게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돼 있더라면 지금 똑같이 늘더라도 백이 하나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축으로 잡힌 형태이기 때문에 젖힘을 당하는 것은 워낙 아프고 하나 젖히거나 늘어서 더 지켜두는 것이 보통인데 이 교환을 못 해둔 거 조금 아쉽습니다. 이 교환이 되어 있었으면 백이 하나 뛴다거나 이렇게 하나 잡아서 보강을 더 했어야 되는데 막아두지 못한 게 한 반수 정도는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백이 좌변 쪽에서는 좀 포인트를 올렸고요. 상변 쪽 흑 6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붙인다거나 끼우더라도 당장 공격당할 또는 아닙니다. 좀 소극적으로 둔다면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차분하게 둔다면 이렇게 붙여서 안정을 취해둘 수도 있는데, 역시 좀 적극적이네요. 오늘 김원대 어린이의 바둑을 보니까 나도 뭐 한 칸 있습니다. 전투 전혀 피할 생각 없습니다. 이런 좀 파이터 기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보세요. 보통이라면 여기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발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키는 것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이런 스타일이 이한수에도 보이는데, 근데 지금은 참아두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참아두는 게 아생년을 살타라는 격언대로요. 지금 여기 하나를 급소를 먼저 당하고 보니까 전체 돌들이 지금 안형이 확실치 않아졌죠. 네, 한국기원 홈페이지를 보고 알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맨 처음에는 살짝 망설이기도 했는데 여기 선정됐을 때 주어지는 혜택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광주에서 이제 바둑 학원에 다니다가 서울 올라와서는 한종진 도장에 있다가 이쪽으로 1년 정도 됐습니다. 의외로 원대 또래 아이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준선이랑 같이 뭐 놀이터도 가기도 하고 바로 여기 그러기도 하니까 좀 더 또래들이랑 더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기력대에 같은 아이가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죠. 그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뭐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그렇겠구나.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서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싶은 거고요. 근데 애들을 믿어요. 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기가 이거를 취미로 해야 될지 아니면 열심히 해서 세계 1위가 목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은 좋아하고 열심히 하니까 저는 그런 기준 같은 건 아직은 안 만들고 싶어요. 원대야, 네가 좋아서 시작한 바둑이지만 중간중간 지치거나 힘들거나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항상 엄마 아빠가 네 편이고 응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치지 않고 좀 이왕이면 즐기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원대 화이팅! 지금 안쪽에서는 흙이 근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집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만 두 눈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네, 지금과 같이 젖히고 백도 끊기는 어렵습니다. 끊으면 흙도 같이 끊어가거든요. 자, 여기서가 중요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행마를 좀 잘못하면 그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 호구 쳐서 나왔어야 백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잡으러 오기에는 도처에 약점이 있어서 여기 끝낸 수, 이쪽 약점, 이쪽은 약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서 백이 끝까지 잡으러 오기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금처럼 끊기게 되면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가더라도 백이 막아버리면 됩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이견이 없었으면 흙이 끊어서 축으로 잡을 수가 있었지만 이 젖힌 수의 교환이 있는 상태에서는 끊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늘어간 수는 굉장히 위험한 수였어요. 이거 좀 때이르게 흙이 적극적으로 두어간 것은 좋았지만 조금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상변에서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그 수는 상당히 날카롭게 좀 여기를 이제 막으면 이쪽을 끊고 이렇게 미는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또는 찌르고 밀더라도 밀어서 잇게 되면 흙은 내수, 백은 세수기 때문에 이수의 길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적인 맥점입니다. 자, 그렇지만 네, 지금처럼 백이 흙이 해달라는 대로 백이 해주지 않고 이 6점 또는 뭐 이렇게 지켜두더라도 흙이 다 살리기는 어렵거든요. 다 살리자고 하면 전체 대마에 안형이 없어요. 초반부터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도 냉정하게 여기를 넘고 반쪽이라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좀 많은 피해는 입었지만 아직 바둑판은 넓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쪽을 온다든지 다른 큰 곳을 두면서 좀 후위를 돈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너무 내가 좀 과하게 뒀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거기를 호구 치면서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있는 것은 뛰게 되면은 이 막는 수가 좌상귀 쪽에 대해서 선수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전체 대마가 좀 때이르게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여기를 잊지는 못하고 둔다 하면은 날일자를 달린다든지 해서 이 반을 내주고 우선 반이라도 살린 다음에 큰 자리를 찾아가는 게 좀 냉정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석점접바둑이 이렇게 초반부터 한 10수 진행되면서부터 계속 전투로 지금까지 중앙전투, 변전투로 이렇게 이어지는 바둑이 흔치는 않은데 오늘 김원대 어린이가 초반부터 전혀 이제 상대가 프로다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몸싸움을 벌여간 점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 상변에서의 조금 행마가 좀 너무 적극성을 띄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적극성이 조금 지나쳐서 이 급소를 먼저 맞고 안쪽으로 갇히다 보니까 때이르게 포인트를 좀 잃은 장면이고요. 지금이라도 좀 냉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때이르게 장구가 길어지죠. 자, 어떻게 짜나갈까요? 거기 있습니까? 괜찮을까요? 굉장히 이거는 승부수를 걸어가는 거긴 하지만 못 살린다면 이 도서 다 잡히는 거라 반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두어서 지금 전체를 다 버릴 수도 있는, 전체가 다 잡힐 수도 있는 위험한 작전이거든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백도를 잡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한 작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은 안형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밀고 날일자나 또 눈목자까지도 가능해서 이 작전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둘 거라면 이 교환을 안 하고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때에 따라서는 반이라도 살리는 수를 좀 남겨두고 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올인 작전이거든요. 다 살리면 뭐 100을 안으로 가둘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지만 100이 살아버리는 순간, 이 양쪽 100이 살아버리는 순간 흙이 이렇게 교환을 해서 다 잡히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여긴 안 늘 수가 없겠죠. 좀 젖히는 거는 단수 쳐서 요석이 잡히니까 늘어야 되는데 100은 뭐 눈목자, 한 칸, 날일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안형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중앙 쪽 백돌과 수상 전투를 하기에도 이미 여기까지 미뤄져 있는 상태이고 이 두 점에 대해서 이런 수들이 다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흙이 지금은 작전을 짜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거기는 우선 그래도 늘어야 되겠죠. 이곳은 흙이 이렇게 꽉꽉 막더라도 백이 여기를 막으면 거의 이제 눈 모양을 갖출 수가 있고요. 흙의 바깥쪽 형태도 그리 좋지가 않아요. 여기를 늘게 되면 이 두 점 그리고 이쪽 약점도 부각이 되기 때문에요. 좀 이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다. 가열수를 해서 잡아둡니다. 자, 지금 기원의 어린이는 뭐 끝까지 한번 가볼 때까지 가봅시다 라는 거예요. 자, 바깥쪽이 형태가 좋지 않아서 흙이 좀 위험한 작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흙이 둔 이수로도 뭔가 지금이라도 싹싹하게 버리고 바깥쪽을 크게 구축하는, 바깥쪽 모양을 크게 쌓는 작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은 정말 여기까지 이어서 이런 수들이 잡히게 된다면 다 보태준 수들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성공한다면은 좋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씌우는 순간 네, 이 두 점 요석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점이 잡히면 상변 쪽 백돌과 중앙 쪽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이 두 점이 잡히고 그렇게 되면 흙이 뭐 수상전을 해볼 수 있는 이 두 돌들이 연결이 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실패로 끝나게 된 거죠. 여기 이은수와 여기 이은수가 모두 많이 보태준 꼴이 되었습니다. 김원대 어린이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만히 밀면 여기를 젖힙니다. 이렇게 나가자고 해봐도 몇 발짝 나가지 못하죠. 이 한 점은 큰 의미가 없이 이 넉점만 백이 잡으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를 뭐 미리 들여다봐 놨으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었겠지만 여전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이 급소를 허용했을 때부터 조금 이제 안정을 취하는 작전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백이 뭐 이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두어 놓더라도 이 두 점만 제압해 두더라도 상변에서의 전투는 좀 때이르게 흙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만족을 하죠.
지금은 이 한 점을 단수를 치더라도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수를 줄여놓고 백이 먼저 이곳을 막는다든지 해서 궁도를 넓히면 흑과 백의 수상전은 백이 빠릅니다. 흑이 선수로 둘 수 있으면은 흑이 수상전을 해볼만 할 텐데, 네, 지금은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먼저 상병 쪽에 손이 가기 때문에 수상전은 백이 빠릅니다. 그렇게 된 그 말인즉슨 이 대마도 백이 잡았고 지금과 같이 이제 선수로 우상 쪽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죠. 상변 쪽에서의 전투가 일단락이 되고 좀 1라운드가 굉장히 길게 또 치열하게 난타전으로 1라운드가 끝났는데 김원대 어린이가 좀 적극성을 띠다가 조금 이제 오버페이스를 하는 바람에 1라운드에서는 김원대 선수가 좀 많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뭐 가만히 이으면 보통일 텐데요. 흑의 궁도도 뭐 이렇게 두면 거의 살아나 있는 형태이긴 한데 좀 아무래도 실점을 많이 초반에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다른 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이어서 교환을 시키고 백이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그냥 젖히는 수, 뭐 호구쳐서 교환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가만히 젖혀갔습니다. 뭐 바깥쪽을 끊으면 이런 식으로 흑도 안정이 되고 백도 한 점을 따내면서 선수를 잡아서 다른 것을 두겠다 이런 뜻이죠. 모양이 흙이 좀 약간 괴로운 형태가 됐죠. 여기를 백이 미는 것이 선수 또는 뭐 이런 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흙의 행마가 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끊고 바깥쪽을 두기에는 또 백이 이렇게 끊는 수가 이 한 점 나가자는 수를 보면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안쪽 흙이 잡혀버리게 되고요. 돌이 좀 무겁기 때문에 빨리 안정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는 여기를 그냥 가만히 꾹 이어놓고 바깥으로 나가자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여전히 안쪽에서는 뭐 있는 수 정도는 서로 있게 되면 이건 서로 선수의 양 선수 느낌이고요. 오, 그렇게까지 둡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작전이 또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실패를 하고서 또 적극적인 수가 나오긴 했지만 호구가 선수이니만큼 호구나 있는 수가 100의 선수이니만큼 여긴 아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는 좀 약한 돌을 빨리 돌보는 그런 작전이 나아 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괴로운데요. 또 이렇게 되면. 여긴 아니을 수 없습니다. 이 석점까지 내어줄 수는 없죠. 뭐 흙이 살려면은 이쪽을 붙이면은 그래도 선수한 집은 만들 수 있겠고요. 또 중앙 쪽에서 어떻게든 선수한 집을 만들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 다가왔던 돌이 사는 과정 중에 좀 다칠 수도 있고 백에게 뭔가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백의 형태들이 지금 다 단단하고 두텁기 때문에요. 자, 젖혀갔습니다. 끊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백이 단수를 쳐서 끌고 나오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쪽 전체 흑대마가 위험해집니다. 사실 지금 경우도 백이 강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단수 쳐서 살리게 되면 전체 흑돌이 아직도 미생이거든요. 집 모양이 두 집 내기가 만만치 않죠. 그쪽 갑니다. 당장 여기를 두지 않으면 우선 백이 두는 순간 백은 거의 양쪽 살아있고 흑은 한 집도 없기 때문에 이쪽은 막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흑이 상당히 바빠졌죠. 중앙 쪽 석점도 여기 머리를 맞기는 너무 아프고 네, 늘어서 버텼습니다. 자, 늘어두면서 흑으로 하여금 이제 안쪽을 호수로 지키고 살아라 라는 뜻이고요. 여전히 이 두 점을 살리는 것은 자, 이렇게 하고 중앙을 좀 막아갈 수 있으면은 뭐 그래도 여기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상전이 흑이 빠르지는 않겠지만 가둘 수만 있으면은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백도 이렇게 가만히 빠져나오는 수들이 있겠네요. 그쪽으로 가네요. 지금은 이런 수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살아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자, 위쪽 수상전도 흑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백은 또 궁도가 풍부하죠. 그래서 수상전은 흑이 어렵습니다. 흑은
중앙을 한 칸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막아가려고 할 거예요. 한 칸을 뛰면 근데 가만히 치고 나왔을 때 나가는 건 어렵고요. 이렇게 솔솔 따라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좀 억지로 가둘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백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상전은 백이 이기게 됩니다. 자, 입구자로 두는 수가 가능할까요? 지금 흙에 자충이 꽉 차 있어서 뭐 단수를 친다든지 자, 이렇게 두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네, 끊어가면서 여기를 흙이 단수를 치거나 어떻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여기 단수 쳐도 이쪽을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죠. 따내면 이 두 점을 따내면서 수도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도 흙이 백을 가둬서 꽉 막아서 가두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단수 쳐도 마찬가지로 끊거나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따내는 것은 그때는 다시 한번 백이 단수가 선수, 네,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반대쪽 넉점은 버리고 이 요석을 잡으면서 백이 빠져나올 수가 있죠. 자, 여러모로 흙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수를 쳤는데요. 백이 뭐 안쪽으로 단수 쳐서 이렇게 두 점을 따내자고 할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나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만히 단수를 쳐서 그냥 바깥으로 나오는 쪽에 중점을 뒀네요. 이렇게 두고 그냥 이어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단수를 쳐서 끊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수상전이 흙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막아두더라도. 지금은 따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그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되는 건 뭐 백이 이을 수도 있고요. 따내더라도 여기는 다시 흙이 뒤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수상전은 안 됩니다. 자, 있더라도 단수를 치게 되면 이을 수가 없죠. 바깥쪽으로 따내야 되는데 그때 꽉 막아버리면 역시 이 6점이 잡혀요. 자, 백이 늘어두면서 중앙 넉점까지 제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단수 쳐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도 결국은 통하지 못했네요. 이 넉점이 요석이 잡히면서 상변 백은 따로 상변 백대로 살았고요. 이 중앙 쪽 백돌도 이 넉점을 잡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상비원의 경우에는 흙이 수가 한 5에서 7수 정도 됩니다만 수상전을 펼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흙이 수를 메우고 들어가야 돼서 5수, 사실상은 5수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베개 수는 그냥 흙이 해달라는 대로 다 받아주더라도 이 공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메우고 들어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흙이 또 수를 한 수를 스스로 줄여야 되고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백이 흑선이라고 하더라도 수상전은 백이 좀 여유 있게 빠른 형태입니다. 자, 좀 하변 쪽을 키워가면서 하변 쪽에 좀 모양을 키우자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쪽도 뭔가가 좀 사활이 확실치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여기를 단수 치고 그냥 막았다가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 먼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집밖에 안 나요. 지금 먹여치는 수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기를 먹여쳐 두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면 하나 또 끊어 놓을까요? 끊어 두고 이렇게 두면 그때는 밀고 올라가도 여기 자충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백이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분적인 수익이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백이 사실은 이으면은 흙도 방금 보여드린 대로 끊고 이렇게 두어서 살아있는 형태고요. 백이 패를 하려고 한다면 바깥쪽을 잇고 잎패를 버텨서 흙을 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홍민표 구단이 형세는 백이 넉넉하게 유리하다 이런 뜻이죠. 굳이 패를 통해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빨리 하변 쪽으로 이 흙의 큰 하변 모양만 깨면 백집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분적으로는 김원대 어린이가 굉장히 정확한 수순을 밟아서 좀 굉장히 위험해 보였던 대마를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맞게 되면 이렇게 치받을 수가 있어서 백이 여기 단수를 못 치죠. 먼저 끊어둔 것도 기민합니다. 오늘 바둑은 홍민표 코치가 초반부터 좀 어렵게 끌어가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초반에 조금 때리는 실수가 좀 아쉬웠던 한 판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둑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막 대국을 끝낸 김원대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끝났어요. 오늘 대국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공격에서 너무 그거 잘 못해가지고 후회돼요. 그게. 다음에
두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오늘 홍민표 코치와 바둑을 도왔는데 그래도 배워온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자기소를 안 보고 공격하시는 걸 많이 했는데 자기소를 먼저 보고 공격해야 되는 걸 배웠어요. 네, 김원대 학생 이제 검증은 끝났는데 바둑 영재로 뽑히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많이 좋고 실력도 많이 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원대 학생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바둑 꿈나무입니다. 홍준성 학생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축산초 3학년 홍준선입니다. 네, 홍준성 학생 이 영재 후보에 오르게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지금은 좀 다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분 어때요 지금? 약간 떨려요. 약간 떨리는 정도면 바둑 잘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얼마나 자신 있어요? 최대한. 네, 홍준선 학생한테 힘을 좀 더 불어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홍민표 구단과 홍준성 어린이의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석점으로 시작이 됐고요. 홍민표 구단이 첫 수부터 좀 테스트하는 느낌의 수를 뒀네요. 이 수는 최근에 인공지능 수법으로 호선 바둑에서 가끔씩 두어지는 수입니다. 인공지능 수법 중에서도 자주 두어지는 수는 아니고요. 좀 뭐 이렇게 이제 날일자를 하면 뭐 이쪽으로 붙여갈 수도 있지만 강력하게 여기를 붙여가면서 이제 전투를 벌일 수도 있고요. 자, 홍준선 어린이는 좀 침착하게 귀를 지키면서 전투에 말려들지 않겠다. 자, 이런 포석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붙인 수도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상대를 세워주는 중앙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수는 많이 두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법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자, 이렇게 되자 여기 있는 수가 흙이 벌리는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흙은 이제 벌리는 대신 중앙 쪽으로 빠져나가는 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붙이고 이런 식으로 눈목자로 두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활발한 행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두는 것도 가능해요. 백이 이렇게 나리자를 씌우면 이 한 점이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살자고 하는 수 또는 이렇게 밭전자를 째면서 작게 버리는 수 등등의 맛이 남아 있어서 손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붙였다는 것은 바로 움직이겠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흙이 벌릴 자리에 백이 와 있기 때문에요. 흙은 중앙 쪽으로 지금 역시 나가야 됩니다. 한 칸 뛴다거나 또는 나리자를 둔다거나 아니면 뭐 붙이고 지금도 역시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신중하네요. 초반에 아무래도 좀 모르는 정석, 모르는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신중하게 차분하게 도어가고 있습니다. 한 칸 뛰고 또 한 칸 뛰어서 행마를 하겠다는 뜻이죠. 젖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젖히고 근데 젖혔을 때 이제 늘어서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하나 붙여서 여기 백이 나와 끊는 수 나와서 이제 차단하는 노림을 먼저 붙여두면서 없애두었고요. 상변 모양 또 좌변 쪽 모양만 놓고 보면 이 정도까지 이제 된다면 상변이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백이 20집 이상 났고 또 좌변 쪽도 백이 자연스럽게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형태로는 백이 좀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다만 흙도 선수를 잡고 큰 곳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이렇게 싹싹하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두고 빨리 이제 큰 자리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덧치고 받았을 때 뭐 이런 곳을 또 지킨다든지 해서 후수를 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홍준서 어린이가 여기를 젖히고 뭐 이쪽을 가깝게는 벌리는 수 또는 뭐 하변 벌리는 수, 우하 쪽 굳히는 수 그런 넓은 쪽으로 돌이 간다면 방향 감각 네, 하나 더 밀어두나요? 방향 감각이나 이제 이 부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손을 돌린다면 합격입니다. 어디 둘까요? 네, 견실하게 우변 쪽을 향했습니다. 지금 중앙이 약점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축이 다 유리하기 때문에 손을 돌린 거는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쪽에 돌이 있으면 뭐 이쪽으로 막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예전 정석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여기 돌이 낮게 있기도 하고 백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여기를 밀고 나왔을 때 과연 여기를 꽉꽉 막아갈 수 있느냐. 막아갈 수 없다면 지금과 같이 하변 쪽에서 막는 것 괜찮습니다. 자, 정석 선택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이렇게 두고 예전에는 그냥 잊고 이렇게 두는 것이 정석 수십 년간 정석이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은 있는 이제 프로기사 중에서 여기 니음에 이제 공부 안 하는구나 라고 혼이 나겠죠. 지금은 이렇게 넘는 게 정석입니다. 간혹 정말 이제 특이한 경우 있는 수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은 있게 되면 이 있는 수의 단점은 이쪽 백이 돌이었을 때 맞고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항상 남아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 선 넘어가는 수가 최근에 몇 년간에는 그냥 정석처럼 신정석이 돼버렸고요. 자, 홍준서 어린이 굉장히 단단하게 견실하게 판을 짜나가는 모습입니다. 우하기 이정석에서 백이 여기 두는 게 지금은
또 후속수단으로 알려져 있죠. 흙이 손을 빼면 치받고 눌러가는 수가 백의 후속수단입니다. 그래서 한 칸을 뛴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 바둑도 있고요. 자, 지금은 왼쪽에서 다가왔고 이렇게 되면 약간 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눌리는 자세는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실리를 차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거나 밀어서. 자, 여기서는 뭐 날일자로 넘어가면 무난하고요. 좀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곳을 가는 것도 있을까요? 또는 크게 쭉쭉 밀어서 이 5점을 크게 공격하는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막히는 게 좀 아프죠? 밀어갑니까? 오늘 홍준선 어린이가 이 밀어간 수는 굉장히 적극적인 한 수예요. 여기를 뭐 계속 밀어간다고 한다면 여기를 막히는 게 좀 아프긴 하거든요. 막히고 나중에 2선까지 선수를 당하게 되면 또 여기 이제 백이 한 칸 뛰는 것도 역시 선수로 듣고 있고 밀어놓고 사실 여기 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나 날일자로.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초 5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 네, 초읽기 소리에 자 넘어서 침착하게 두어놨습니다. 여기는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넘어 놓는 것이 백이 막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두터움에서 또 집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백도 하나 정도 보강을 해두는 것이 정수이긴 한데 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로 뭐 2칸 벌림이나 이렇게 화점 자리에 오는 게 집으로는 서로 아주 큰 자리라서 백이 손을 빼고 좀 공격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를 온 다음에 백 이런 곳 오면 굉장히 답답하긴 하죠. 선택의 기로입니다. 홍민표 구단이 정수는 하나 지켜두는 거 또는 이런 곳 이제 띄어서 한 수 보강을 해두는 게 정수로 보이는데 좌변 쪽을 굉장히 두고 싶을 거예요. 욕심나는 자리입니다. 준선이는 5살 처음 2개월, 5살이 돼서 2개월 됐을 때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이게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준선이를 바둑이나 미술을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하긴 한데 아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켜볼까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살 정도까지는 학원을 다니다가 7살 때쯤부터 좀 작은 대회에서 상력을 좀 발휘하고 상을 타고 그러기 시작을 해가지고 좀 기재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주변에 좀 문의를 해보고 그래서 김만수 사범님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김만수 사범님께서 1년 정도 지도를 해주시다가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이 바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에서는 힘이 든 부분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보면서 또 아이의 꿈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멋지게 준선이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세계 인류 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래. 엄마가 아빠가 응원할게. 화이팅! 아, 네. 좌변 쪽으로 두고 한번 공격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홍준선 어린이도 뭔가 하변 5점에 대해서 공격을 해보고 싶죠. 우선 떠오르는 급소는 이곳입니다. 아, 근데 여기가 지금 또 끝낼 수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축머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축이 안 되고 장문도 지금 성립하지 않거든요. 거기 넣은 거는 어땠을까요? 현재 지금 급한 자리는 여기 끊는 수 또는 이쪽 공격. 3-3 들어오는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우선은 젖혀놓고 나중에 있더라도 젖혀놓고 중앙, 네, 거기 끊는 수를 방비하거나 아니면 선제 공격을 가하거나 그 중에 하나가 어땠을까 싶네요. 지금 이 수는 받아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급한 곳은 아닙니다. 끝내기 때는 크지만 여기를 백이 벌려둔 수의 이제 노림, 후속 수단이 바로 끊어가는 수. 지금은 축도 안 되죠. 축도 안 되고 장문을 씌워봐도 단수 치고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가 자충이라서 백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수는 뭐 젖혀두던가 여기를 이제 하나 지켜두었으면 무난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단수 쳐갑니까? 흙의 형태가 지금 여기가 공배가 꽉 차 있어서 흙의 형태가 좋지는 않거든요. 장문 씌우는 건 역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단수 치더라도 백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또 바깥쪽으로 단수 치더라도 단수로 빠져나갈 수가 있죠. 축도 안 되고 흙이 좀 무거워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석점이 살아나가는 순간 여기 흑돌도 지금 공배가 꽉 차 있으면서 급소 자리도 노출이 됐죠. 끊기게 되면서 흐름이 살짝 좀 흑의 입장에서는 급박해졌습니다. 지켜두었다라면 천천히 또 조금씩 이제 흑이 주도권을 쥐고 전체 판을 짜나갈 수 있던 바둑에서 지금은 백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선 어린이의 이제 돌 놓는 손맵시가 굉장히 야무지고 다부진 느낌을 주네요. 자, 여기서도 선택의 기로입니다. 다 버티려고 한다면 여기까지 지키고 한번 이 대마를 한번 공격해 보세요라고 버틸 수도 있고요. 그게 조금 무리다 싶으면 얼른 이 큰 쪽 대마를 지켜야 되겠죠. 지금은 호구를 쳐서 이 끼우는 약점 등을 좀 보강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빨리 밀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고요. 이쪽으로 찌르는 것도, 이쪽으로 밀어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끼우는 건 단수에 이렇게 단수로 회돌이를 칠 수가 있어서 전체 대마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 수는 여기 단수를 치는 수를 노리면서 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손을 빼면 단수 치고 이렇게 끊겠다. 사실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나 꽉 눌러놓고 이 두 점 물론 보통 때라면 엄청난 요석이긴 하지만
다시 지키면 백의 좌변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받아둡니다. 자, 다시 한번 기로네요. 여기를 잇느냐 아니면 손을 빼고 뭐 이쪽을 두어서 이 좌변백한 점을 깔끔하게 제압을 하느냐. 역시나 지금도 끊기진 않아요. 이어둡니까? 이어두면 이제 조금 흙의 형태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백이 예를 들면 뭐 이쪽을 따내거나 이렇게 끊어가면서 이쪽도 무겁게 만든 후 양쪽을 좀 엮어가는 공격을 노릴 수 있겠죠. 네, 끊어갑니다. 이렇게 살리면 회돌이로 돌리고 이렇게 되면 이쪽 흑돌도 상당히 무거워졌죠. 움직인 뭐 여기 하나 보강한다면 또 이쪽을 이런 식으로 무거워진 돌을 공격을 하겠다라는 백의 작전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여기 넉점을 살리는 것보다는 좌변 쪽을 제압해두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초읽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찔러서 약간 자충의 의미는 있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는 거가 좋아요. 지금 잘 뒀습니다. 이렇게 살리게 되면 뭐 이렇게 둬도 한 판에 봐도 좀 이게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싹싹하게 버리고 빨리 여기를 와야 돼요. 여기 또는 이렇게 오는 것. 지금은 좌변을 온다면 이 판단은 아주 좋습니다. 좌변을 홍준선 어린이가 좌변 쪽으로 손이 온다면 이 넉점을 버리고 좌변 쪽으로 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네, 저치는 수 여기는 아주 잘 뒀네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 굉장한 요석을 잡고 또 집도 벌면서 두터워지긴 했지만 백이 애초에 벌렸던 돌도 많이 다쳤고 흙도 약간 무겁긴 하지만 당장 끊어지는 수가 없기 때문에 좌변에서 중앙에서 이른 만큼 좌변에서 얻어냈습니다. 뭐든지 다 살리고 항상 바둑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버리고 좌변 쪽으로 손을 돌린 것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여길 이어라 라고 지금 자극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기는 좀 싫죠. 자존심이 있죠. 백이 중앙이 두터워진 만큼 중앙에서 좀 떡덩거리고 힘을 내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서 받아라 라는 뜻인데 여기를 지금 공배 자리에 가까운 이곳을 잊고 싶지는 않습니다. 홍준선 어린이 시계 누르는 게 프로들 시합 바둑에서 누르는 것처럼 굉장히 아홉 판인데도 두고 착점을 하고서 누르는 솜씨가 많이 숙달 또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프로 기사들도 초읽기에 자주 몰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시계를 누르는 것에 있어서 아홉 판 다음에도 두고 누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손놀림이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선 어린이 손놀림 보니까 초읽기에 몰려서 시계 누르는 데 굉장히 좀 숙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지금 공배를 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쪽을 빠져나가자라는 뜻입니다. 백은 물론 바깥쪽을 틀어 막으면서 다시 한번 연결을 강요를 하고 있고요. 하나, 둘,
네, 여기를 이제 끊겠죠. 끊으면 점점 좀 급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도 여기를 잇기 전에 뭐 이런 곳을 늘거나 해서 백을 응수를 시키고 백도 같이 끊겨 있는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곳을 이제 돌보는 게 그냥 있는 것보다는 거기까지 끊어갑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느는 데까지는 선수고요. 또 일선 느는 데까지 선수입니다. 이렇게 밀어서 갈 수 있다면 가장 강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끊는 건 한 칸을 띄었을 때 이쪽 끊는 수와 이렇게 잡는 수가 맞보기거든요. 지금 굉장히 강수를 들고 나왔어요. 홍준선 어린이. 일선 느는 수까지 교환해 둘 수 있으면 아낄 필요 없습니다. 여기를 안 해두고 그냥 이렇게 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늘어도 안쪽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막아버리면 먹여치는 수가 성립을 하지 않죠. 먼저 여기 공배가 메워지기 전에 먼저 두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수는 조금 아쉽네요. 이런 부분이 이제 부분전에서의 조금 그 세밀함인데 단수는 평소 같으면 당연히 단수를 치고 이 두 점이 살아간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단수가 맞죠. 근데 지금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점은 백이 잡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지금은 전투 쪽에 신경을 써서 단수보다는 일선으로 늘어서 이 수를 늘려두는 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잡혀있는 형태죠. 이 석점이. 그런데 이 돌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일선에 두어져 있더라면 백이 두더라도 다시 건너갈 수 있지 않습니까? 조이기이기 때문에 좀 시간에 몰려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수 진수는 늘어서 두는 편이 좀 나았고요. 자, 홍민표 구단은 그냥 잡을 수도 있는 장면에서 중앙 쪽을 붙여갔습니다. 중앙이 두터워진 만큼 중앙을 크게 키우자라는 뜻이에요.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면 우변 쪽 실리는 크게 흙도 늘어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 쪽에 큰 집을 짓자 이런 뜻입니다. 흙이 백의 의도를 좀 거스르고 나왔고요. 그러자 백도 다시 한번 이제는 우변 쪽을 제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뭐 중앙을 이어두는 수, 우변을 지켜두는 수 20초. 하나, 모두 가능할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중앙을 이어둡니다. 두텁게 이렇게 되면 백이 이제 우변 쪽을 끊어 잡게 되겠고요. 지금 장면에서도 여기 단수자 선수는 좀 아쉽죠. 이 교환이 안 되어 있더라면 언제든지 단수 대신 여기 돌이 와 있으면 이렇게 두고 넘어갈 수 있는 자세인데 지금은 돌이 일선 여기 단수 쳐져 있는 곳에 와 있다 보니까 백이 띄울 수가 있게 됐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흙의 지금 작전의 기로입니다. 자, 하나 꼬부려 두고 뭐 보통이라면 막아서 두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막고 나서 이제 잡을 때 다른 곳을 두는 것도 있겠고 과연 이거 이렇게 둘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면 이제 정말 올인 작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변 쪽의 실리 손해는 좀 있지만
이거 다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백이 살 수가 있을까요? 이 그림이 나온 네, 하나 시간 연장책을 썼고요. 오늘 바둑 재밌습니다. 여기서 타협하고 길게 갈 것인지 아니면 뭐 프로 구단 사범님들도 두 집 없으면 죽습니다 하고 단수는 안 되네요. 따내는 게 이쪽 끼우는 수를 보고 있어서 선수고 이렇게 두고 이런 정도로 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107점이 빠져나갈 구멍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이 작전을 과연 구사할 수 있을지 짧은 시간 안에 거기까지 밀었습니다. 끼웠을 때가 문제예요. 이때라도 돌아간다면 가장 좀 무난하게 좀 균형 맞춰진 바둑으로 가는 거고요. 중앙으로 막아서 정말 전체를 공격하는 그림도 보고 싶네요. 이렇게 되면은 흔치 않은 이제 젖바둑을 접히는 쪽에서 대마를 잡으러 가는 흔치 않은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 그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거기를 단수 치는 순간 이건 좀 다르죠. 이제는 한 수에 따내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있는 수가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치는 순간은 이제는 중앙 쪽으로 올인 작전으로 잡으러 가는 그림 없고 대신 지금과 같이 정리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정리할 거면 이 단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네요. 여기 공배를 메워두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단수가 절대 선수라서 여전히 공격을 했을 때 아까와 같이 잡으러 가는 이 두 개를 다 선수하고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닐 수 있어도 은근한 공격을 하다가 언제든지 집으로도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단수치고 막은 수도 괜찮네요. 올인 공격이 아니다 뿐이지 이 작전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가르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처리는 여기 상당히 괜찮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격이 어느 정도 듣느냐. 흙이 이렇게 가르고 나온 것도 하나의 공격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백이 둔 자리나 또는 지금 백이 둔 자리 오른쪽 이런 쪽에 공격하는 것이 백이 좀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점과 백이 연결도 해야 되고 또 이 한 점은 지금 백이 두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죠. 흙이 자충으로 사정 무작을 해놨기 때문에 가르고 나온 수로는 이런 데 뒀으면 아주 우변 쪽 이 작전과 이 콤비로 굉장히 멋진 수들이 될 뻔했는데 이쪽으로 가르고 나온 것이 살짝 아쉬웠고요. 거기까지요. 이거는 화를 내고 싶은데요. 여기는 지금 하변 집 깨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다 잡으러 가면 과연 백이 살 수가 있나요? 중앙이 막히면 이 한 점 잡아도 못 살죠. 이쪽도 흙은 안전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좀 용기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홍준선 어른 입장에서 과연 시간 한번 썼는데 홍민표 구단이 약간 테스트를 한 느낌이에요. 과연 잡으러 올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 자, 받아주는 순간 이거는 백이 모양 잡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단수 선수고 이렇게 젖히면서 백이 모양 잡기가 편해졌죠. 자, 한번 받아준 이상 백이 해달라는 대로 일단 다 받아주는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공격해서 큰 이득을 얻기보다는 이쪽에 조금씩 집을 붙여나가고 좌변을 정리를 하면서 개가바둑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변 쪽에 이제 백이 이 두 점 또 이석점을 연이어 잡으면서 흙이 집으로 손해를 본 것과 비교해서는
백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어요. 올인 작전으로 가지 않고 이제 좀 집을 신경 쓰는 그쪽으로 갔지만 저는 이제 백에 좀 응스타진, 테스트하는 응스타진에 더 과감한 모습으로 좀 잡으러 갔으면 어땠을까? 20초. 하나, 자, 실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좀 다섯, 개가바둑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만, 자, 여기 실리 손해를 과연 흑이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좌변을 지금 최대한으로 집을 만들 수 있다면 개가바둑입니다. 현재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밀어간 수는 급수달이죠. 자충이 있기 때문에, 자충 모습이기 때문에 백이 밀어가는 것을 당하면은 괴롭습니다. 응스타진인가요? 여기 맛이 조금 있다라고 봅니까? 큰 맛은 없습니다. 붙여도 이렇게 꽉 웅크리면 돼요. 여기 뒀다가는 이거는 조금 시끌시끌해질 수가 있겠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래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백이 이쪽에 돌이 왔을 경우에는 조금 맛이 남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건드려 가네요. 다시 한번 좀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다 잡으러 가자고 하면 백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홍민표 구단이 계속 뭔가 좀 이 홍준선 어린이를 여덟, 아홉, 시험하는 듯한 한수를 두고 있어요. 여기 붙인 수도 그렇고 여기 붙인 수도. 근데 또 받아줍니다. 지금도 약간 더 과감하게 뒀으면 어땠을까? 활용을 당했죠. 여기 붙인 수를 그대로 받아주어서는 이 3-3에 이어서 여기 붙인 수를 당해줘서는 좀 활용을 당한 형태가 됐어요. 자, 그래도 침착하게 여기 다 집으로 굳힐 수 있다면 흑도 거기까지 젖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면 흑도 다 집을 냈죠. 받아주긴 했지만 집을 다 굳혔기 때문에 이거는 흑도 개가로 충분히 둘 수가 있는데 자, 또 홍민표 구단이 흔들어 갑니다. 여기 이제 자충이 조금 있다는 거죠.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여기 붙이는 수를 이용해서 여기 끊는 맛을 좀 노리고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강하게 둡니다. 여기서 이어주는 거는 딴에서 백이 별로 득이 없거든요. 집이 또 다 났죠. 이거는 흑이 침착하게 두었던 결실을 맺는 거고 있는 거 과연 될까요? 있는 수에 대해서 흑이 응수를 잘 한다면 이 바둑은 홍준선 선수의 침착하게 대응했던 것이 여기서만 잘 대응을 한다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승부처인데요. 있는 거는 백이 불만이에요. 오히려 젖히지 않고 다르게 두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백도 있고 들어가서 뭔가를 여기 단수 쳐두고 이쪽 끝낼 수를 노리면서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먼저 쳐두죠. 자충을 만들어 도려는 자, 선제 공작입니다. 아니을 수 없고요.
이거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최대의 승부처이자 거의 최후의 승부처일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쪽이 무너집니다. 지금 백도 여기를 이는 순간 끊겨서 다 잡히면 집으로는 당연히 백이 지겠죠. 흑도 좌변이 깨지면 어렵겠고요. 여기서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받는 건 끊겨서 역시 여기 자충했기 때문에 단수 칠 때 먼저 단수를 쳐두었기 때문에 단수 그 다음에 두 점 잡힙니다. 지금은 끼우는 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백이 이런 식으로 이 넉점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단수 치는 건, 그때 끊는 건 이렇게 단수 모양으로 흑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선수고요. 이 끼우는 수만 보면은 흑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위기만 넘기면 사실 다른 곳은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넉점 잡을 수 있으면 오히려 백에 이 젖히고 이어서 들어온 수를 응징할 수 있거든요. 끼우는 수를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끼웠습니다. 이 수까지 지금까지는 아주 잘 응수를 하고 있고요. 백도 다른 수는 쉽지 않고 단수 치고 어떻게 둬야 되나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굉장히 어렵네요. 여기 변화가. 자, 있고요. 여기를 둘 때 당장은 여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맞고 끊어도 이렇게 단수 치면서 빈삼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백의 둘 수 있는 수는 따내고 그냥 두는 거는 이건 패 형태라서 이런 식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왜 그쪽으로 단수 칩니까? 이었으면 오히려 지금 흑 쪽에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홍준선 어린이가 여기 끊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흑집도 많이 깨졌고 백집이 다 늘어났고 또 무엇보다 이 전체 지금 전체 흑대마가 미생으로 몰리면서 갑자기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아쉽습니다. 끼우는 수도 잘 봤거든요. 근데 단수 쳤을 때 여기만 이었으면은 오히려 백이 좀 무리하는 것을 흑이 보기 좋게 응징을 하면서 그동안 침착하게 참고 인내해왔던 것을 한 번에 백을 응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여기를 잊지 못하고 끄는 것은 굉장히 아쉽네요. 마지막 20초. 하나, 둘, 이거는 부분적으로도 지금 실리 손해를 워낙 많이 받고 무엇보다 지금 전체 대마가 끊겨서 이 삶이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홍준선 어린이가 판을 잘 짜나갔는데요.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점 좀 아쉬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한 판이었습니다. 오늘 바둑은 여기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국이 끝났습니다. 홍준선 학생이 어떻게 대국을 치렀는지 궁금한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대국이 끝났어요. 오늘 대국 어땠는지 소감 말해볼까요? 초반에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약간 중반에 좀 생각이 힘들었던 것 같고 저변에서 큰 실수를 해서 이길 수 있는 바둑을 놓친 것 같고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좀 초반에 시간을 많이 써서 결정적인 순간에 수일기가 조금 후회가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영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있을 거라고. 영재로 선정이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준선 학생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되게 기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기쁠까요? 뭐 기쁘긴 한데 어떤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다. 더 실력 향상이 돼서 좋을 것 같은데. 기쁠 것 같은데.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봅니다. 네, 바둑 꿈나무들과 두 판을 마쳤습니다. 짐 많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 어떠셨어요? 얼마 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과 이제 대국을 하게 돼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고, 그냥 일반 지도 대국이 아니라 사실 이 한 판으로 이 아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렇게 좀 두다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민표 구단이 보기에 오늘 두 학생들 네. 장점과 단점 파악이 됐나요? 예, 일단 이 두 학생의 스타일이 아주 상반된 것이 전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일단 원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돌적이고 그러는 바람에 좀 경솔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성향이 좀 대성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 그게 좀 잘만 잡아주면은 오히려 그런 공격적인 이런 성향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는 일단 뭐 이세돌 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진서 구단이라든지 김지석 구단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들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준선 학생은 상당히 의젓한 모습과 좀 나이답지 않게 좀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자세와 어떻게 보면은 승부업이 나오나, 그리고 바둑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둑에 대한 큰 진정성도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임한 자세가 상당히 성실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좀 그렇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바둑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도 되게 어른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좀 떠올리게 해줬던 것 같고요. 이 두 친구가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또 같은 도장이기도 해서 서로 좀 의식도 많이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이제 학생에게 모두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비슷한 실력의 동갑내기 라이벌은요, 저는 진짜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같은 도장의 동갑내기 라이벌이 저는 없었어요. 네. 물론 있었더라도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 저는 네. 이렇게 좀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게 정말 좋은 자산이 될 겁니다. 네, 이로써 검증은 마쳤습니다. 과연 영재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바둑 영재 청소년 코치를 맡고 있는 안녕하세요, 홍민표 구단입니다. 과연 어떤 친구들인지 기대도 됩니다. 수많은 천재들 옆에서 봐왔어요. 영재가 아니라 천재급이지 않을까.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려 3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